초반 앞서는 한동훈. 여론조사상 잠시 후 공개하겠지만 한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 추격하는 2위 입장에서는 맹추격 양상을 보이는데요.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가 눈에 띕니다. 원희룡 후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성업을 한 청윤이에요. 친소관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게 전부인데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거요. 당대표 나오려면 최소한 그동안에 있었던 당정 또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 갈등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최소한의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 나는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랑 친해서 장관하고 대선 지켜간다라는 거다. 엄청난 비판.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과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섞어. 배신의 정치는 성공 못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배신의 정치. 감탄골. 계산의 정치.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배신자다. 계산적이다. 라는 이 뭐 굉장히 고도의 비판, 정면 비판. 김영호 의원님, 사실 한때는 이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총선 때만 하더라도 서로 닭똥집 먹여주는, 그리고 이 남자들끼리는 아무리 친해도 백허그 안 하는데 백허그 여러 번 하는 사이였는데 오늘 원희룡 후보의 말이 매섭습니다. 그냥 친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 배신의 정치하면 안 돼. 계산적이면 안 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아마 한동훈 후보는 정치판에 들어온 게 이제 실감이 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여태까지는 사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도 같이 하면서 밥도 여러 번 먹었고, 그다음에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난 총선 때 지지 유세를 했고 그 후에 식사도 했고, 그런데 그런 원희룡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뭐 거의 희룡이 형인데 딤섬도 같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은 결국 내부 경쟁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정치에서. 그렇군요. 아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게 정치다. 예. 하지만 어쨌거나 당내 경쟁이기 때문에. 선은 지켜야 된다. 선은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희룡 후보의 요 발언들이 약간 그 레드라인에 굉장히 인접했다 아니면 좀 위태위태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배신, 뭐 간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조금 위험하죠. 나중에 어차피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으로부터도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우줌이야 이런 소리 들었어요. 만남도 불발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나중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어떻게 이런 정서, 감정들을 묶어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정치력이죠. 이제 정치의 한 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그냥 비대위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다. 한동훈 후보는 이제 진짜 정치를 경험하는 거다. 사실 정치부 기자로서 취재를 해보면 진짜 살벌한 비판은 당내 경선에서 오가거든요. 맞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소주 먹고 김치찌개 먹고 형 동생 하다가도 내일 본격 경쟁했을 때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당내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당내 경쟁이 지나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치열했던 경쟁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또 다시 봉합되곤 하는 것이 또 당내 정치이기도 한데 지금 레드라인에 임박했다. 김영호 의원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게 정치예요.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원내 입성하셨는데 원희룡 후보의 이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비대위원으로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중반을 향해 가면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제 비윤, 뭐 반윤을 넘어서 이제 전륜이다 이렇게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랭킹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는 지난 3.8 전당대회랑 좀 비교하고 싶어요. 그때도 비윤 후보들, 반윤 후보들이라고 평가하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던 당시 이제 김기현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당대표가 됐거든요. 과연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비윤 반윤으로 평가받지만 네. 지지율이 높고 과연 그 끝의 결과는 과연 그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어떤 이른바 윤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평가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인지 윤심 메커니즘이 작동할지 안 할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네. 저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심에 대한 예의. 김종현 의원님, 네. 원희룡 후보가 하루하루 다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배신자 프레임은 없었는데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가장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연상하는 건 유승민 의원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의원, 배신의 정치, 배신자. 그때 당시에 이 배신자 이미지가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금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위험천만한 표현이 배신의 정치예요. 배신의 정치. 그걸 원희룡 후보가 오늘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이야,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과 한동훈 후보의 글쎄 다르죠. 분명히 좀 다르죠.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유승민 의원과는 다른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들고 나온 건 그걸 연상시킨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현재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좋지 않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 기자회견 때 대통령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영 못 만나는 거 아닌가? 네네. 이거를 오히려 입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후보에 대한 견제구가 지금 세게 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1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구를 날리지 않아요, 지금. 네, 그게 냉엄한 정치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1등이니까 견제구 들어가고 어떻게든 1차에서 과반 획득해서 끝나버리는 거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뜻한 바대로 원희룡 후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당원들의 뜻이나 또 2026년 지방선거에 이제 모든 후보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그러면서 어떤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구도도 생각할 것이고요. 그 후보들이 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학 구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하여튼 1등이기 때문에 받는 견제구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걸 텐데 아 정치가 이랬구나 깜짝 놀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는 얘기만 들었고 비대위원장 때도 누구도 그렇게 견제구 날리는 사람 없었고 셀카 찍으면서 정말 즐기면서 그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들으면서 다니다가 홍 시장은 오세훈처럼 잘생기지 않았으면 미남 아니면 셀카도 찍지 말라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마 굉장히 놀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냉업하고 내가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 할 걸요.